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만 모르는 스마트폰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보조 메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원하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페이지도 넘기시고요. 앱도 실행하시고 설정에도 들어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보조 메뉴 기능을 이용하면 아예 홈 화면에 띄워놓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 메뉴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입력 및 동작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조 메뉴라고 있죠. 이 보조 메뉴를 터치해 주시면 보조 메뉴 설정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조 메뉴를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보기 및 화면 제어와 보기 및 동작 수행 두 가지가 나오죠.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 메뉴 단추가 나오게 돼요. 이 단추를 누르시면 원하는 보조 메뉴를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조 메뉴 항목은 보조 메뉴 항목 선택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메뉴 항목 선택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조 메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기능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기능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최근 앱, 홈, 뒤로 가기, 화면 끄기, 손가락 확대, 알림창 다양하게 있죠. 이런 기능들을 보조 메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홈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조 메뉴는 계속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웹페이지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웹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원하는 메뉴를 눌러서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뒤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없죠. 자, 보통 아래에 있는 홈 버튼 옆에 있는 뒤로 가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보조 메뉴를 누르면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홈을 누르면 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음량도 조절할 수 있고요. 화면을 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면을 끌 때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끄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끄죠. 자, 이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린샷도 바로 찍을 수 있고요. 자, 옆으로 한 칸 넘어가 볼게요. 자, 알림창도 이렇게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지 않고 여기 있는 알림창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열리게 되죠. 보통 손이 건조한 분은 터치를 몇 번씩 해서 연다거나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스와이프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보조 메뉴를 이용을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확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갤러리에서 사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부가 메뉴를 누르시고요. 손가락으로 확대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뉴가 나오죠. 지금 이 부분을 확대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손가락 두 개로 확대한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되겠죠. 일일이 화면에 손으로 터치하고 하지 않아도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이용을 할 때 세로로 이용하다가 가로로 이용하다가 그래야 될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막상 돌리면 바로바로 센서가 적용이 안 돼서 몇 번씩 세웠다 눕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부가 메뉴에서 화면 회전 누르면 바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밝기라든지 빅스비 열기, 빅스비 대화, 확대, 긴급 SOS 여러 가지가 있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빼고 여기 있는 거를 올리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기능은 여기에 배치를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 메뉴 버튼을 눌러서 부가 메뉴를 열게 되면 6개씩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우선 나오죠. 뒤에 있는 기능 중에 앞으로 옮기고자 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하고 움직여서 그대로 해당 위치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죠. 자주 쓰는 기능들은 되도록 앞쪽에 배치를 하시고요.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를 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 메뉴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죠. 자, 크기를 크게 해주면 보조 메뉴가 좀 더 크게 나오게 되고요. 투명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원하시는 대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불편하다 하실 경우에는 측면 아이콘으로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면 화면 옆에 측면에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요. 다시 아무 곳이나 터치하면 닫히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설정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보조 메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앱 배지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할 때는 터치해서 앱으로 들어가신 다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앱에는 모두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앱 배지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앱 같은 경우에는 통합 검색과 스마트 렌즈, 현장 결제, 무료 송금 기능이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들은 해당 앱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렌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스마트 렌즈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네이버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중간 단계를 모두 생략할 수가 있죠.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나와의 채팅, 그 다음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바로 그 사람의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죠. 그 다음 스마트폰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도 전부 앱 배지마다 중요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전화기 앱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을 누르시면 걸려온 전화나 연락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새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메시지 앱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메시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자주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로 연락처가 나오게 돼서 선택하고 바로 상대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채팅방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카메라 앱을 누르고 기다리면 셀피 촬영, 동영상 촬영, 인물 촬영 이 세 가지가 뜨게 되죠. 이런 기능들은 카메라 앱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러리 앱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갤러리 앱에서는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구글 크롬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새 탭과 시크릿 탭이 나오게 되죠. 자, 보통 구글 크롬을 실행하게 되면 실행되는 동안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 시크릿 탭을 이용을 할 때도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르고 또 새 시크릿 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접근해야 되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시크릿 탭 누르면 바로 시크릿 탭이 뜨게 됩니다. 삼성 인터넷도 기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 탭이라든지 새 시크릿 탭, 웹 검색, 북마크 보기 기능들을 제공을 하죠. 그 다음 또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기능인 내비게이션 앱에도 기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앱 같은 경우 누르고 기다리시게 되면 검색 기능과 미리 등록한 우리 집과 회사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팀앱 실행하시고 검색하고 우리 집 주소 선택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겠죠.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길찾기라든지 내비게이션, 지하철 노선도 전부 터치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팝하고 같은 경우도 터치하고 기다리시게 되면 텍스트 번역, 음성 번역, 이미지 번역, 팝하고 미니 기능을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앱들은 설치 후에 터치하고 기다려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필요한 기능들은 앱 실행 없이 바로 접근을 하도록 하세요.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의 기능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에 꼭 알아둬야 할 스마트한 핵심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말풍선 플러스 모양이 보이시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1:1 대화와 단체 문자 두 가지가 나오죠. 1:1 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시지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단체 문자는 한 명에게 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명에게 같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자, 단체 문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내 메시지를 받을 사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사람을 동시에 선택을 해주게 되면 상단에 받는 사람의 내가 선택한 이름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완료합니다. 그러면 IB96님 외 4명으로 수신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메시지만 입력을 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단체로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내가 직접 번호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보시면 번호 입력 칸이 나오죠. 자, 여기에 연락처에 없는 번호를 입력을 하고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그 번호도 보낼 수가 있죠. 이 단체 문자의 장점은 연락처에 없는 사람도 직접 번호를 입력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단체 문자를 보낼 일이 있죠. 보통은 인터넷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전송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단체 문자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 앱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가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연락처에서 보낸 웹 링크 미리 보기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게 될 경우 그 메시지 하단에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링크를 누르지 않아도 무슨 링크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IB96 웹 주소를 링크로 보내봤는데요. 이렇게 웹 링크 주소를 보내게 되면 하단에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 링크가 어디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웹 링크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장점은 이런 식으로 링크가 왔는데도 미리 보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피싱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누르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웹링크 미리 보기는 꼭 켜고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되도록이면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미지를 한 장 보내봤는데요. 이 이미지를 터치하면 이렇게 큰 사진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럴 때 이 이미지를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사진이 저장이 돼 있겠죠. 자, 이 사진을 들어가신 다음 우측 하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아래쪽에 주소도 나오게 되죠. 자, 터치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정확한 위치까지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찍은 날짜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를 이동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죠. 요즘같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때에는 이런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는 되도록이면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물론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에 체크가 돼 있더라도 사진을 찍을 때는 위치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갤러리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 점세개 버튼 똑같이 누르시고요. 상세 정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까지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에는 이런 정보들이 전부 저장이 돼 있지만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때만 이런 위치 정보를 삭제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 내 개인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사진의 이 위치 정보나 날짜 같은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싶어요. 그리고 전송할 때만 지우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시면 좋겠죠. 이 경우에는 메시지로 전송할 때만 삭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사진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갤러리에서 사진을 터치하고 들어오신 다음 우측 하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상세 정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위치 정보에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진의 위치 정보는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찍은 날짜나 또는 위치 정보를 빼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이거는 전부 삭제가 되겠죠. 자,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똑같이 추가 설정에서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자동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저는 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텍스트 이외에 사진, 영상,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은 전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지 않고요.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제목 없음이라고 나오고 내려받기 버튼이 있죠. 자, 이때 이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야지만 사진, 영상, 파일, 웹링크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이번에도 사진을 전송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죠? 제목 없음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렇게 텍스트 외에 전송되는 것은 전부 다운로드 받아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볼게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아는 곳에서 왔을 때는 터치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지만 모르는 곳에서 온 것은 자동 다운로드가 되면 위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매번 터치해서 다운로드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죠. 모르는 곳에서 온 MMS 메시지는 터치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안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메시지 앱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수신 차단과 스팸으로 신고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기능은 얼마 전에 생긴 기능인데요. 내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수신 차단과 스팸으로 신고 버튼이 뜨게 됩니다. 자, 수신 차단은 이 해당 번호를 차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팸으로 신고는 이 번호를 스팸으로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진흥원의 스팸 전화번호로 등록이 돼서 이제 그 번호는 차단이 되는 거죠. 이 수신 차단은 내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당 번호의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에 추가가 있죠. 자, 이 번호는 연락처에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연락처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죠. 입력을 하고 휴대전화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정보도 입력을 해줄 수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도 수신 차단이 있죠. 자, 그 다음 수신인 추가 삭제가 있죠. 자, 이 메시지를 수신인을 추가 삭제해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 추가 삭제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번호가 이미 하나 올라와 있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번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또 눌러줍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송받을 사람을 전부 선택을 해주겠죠. 또는 여기에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앞서 그룹 문자나 똑같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면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전화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기능도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기능이죠.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을 켜게 되면 내가 음성으로 전화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 상대편이 나에게 전화를 하면 상대편의 모든 목소리는 텍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텍스트로 입력한 메시지가 상대편에게는 음성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때 상대편은 빅스비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전화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를 걸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수신 화면이 나오게 되면 텍스트로 전화 받기 버튼이 나오게 되죠. 좀 전과 같이 설정해서 체크를 해줄 경우 텍스트로 전화 받기 버튼이 나와서 이 텍스트로 전화 받기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텍스트로 입력하고 상대편은 음성으로 듣게 되고요. 상대편이 음성으로 한 말은 나에게 텍스트로 들어오게 되겠죠.
전화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라고 있죠. 요즘은 이동을 하실 때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또는 가방에 넣고 이어폰만 끼고 계시죠. 자, 이때 전화가 오게 되면 스마트폰을 또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그것도 굉장히 귀찮죠. 자, 이럴 경우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스마트폰을 꼭 꺼내지 않아도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연락처에 저장된 경우에는 이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 바로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 중에 또는 다른 작업을 할 때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시는 경우가 많은 분들은 이거 꼭 체크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하단에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에서 연락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연락처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내 연락처를 내보내고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연락처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내 연락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저장 공간이라든지 SD카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을 하거나 또는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분실했을 경우에 연락처는 살릴 수가 있겠죠. 연락처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분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한 번씩 내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 PC나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보관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그렇게 저장된 연락처를 내 스마트폰에 복사한 다음 연락처 가져오기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클라우드에서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연락처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연락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프로필 사진 공유가 있죠.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내 프로필 사진을 상대편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고 아래쪽에서 전화번호를 누르신 다음 내 프로필 사진을 공유할 전화번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대편 스마트폰으로 내가 전화를 했을 경우 상대편 스마트폰에는 내 프로필 사진이 뜨게 되겠죠. 자, 가끔 상대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대편 얼굴이 떠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자, 지금 밝기 최적화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가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가 외부에서 햇빛이 있는 데나 또는 어두운 데 가시면 잘 안 보이게 어두워지거나 또는 너무 밝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밝기 조정을 해도 스마트폰이 혼자서 밝기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자,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밝기 최적화에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밝기 최적화에 체크가 돼 있으면 주변 밝기에 따라서 자동 조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이용하시다 보면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기 최적화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상단 터치해서 내리시고요. 한 번 더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밝기를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밝기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 밝기를 주게 되면 이거와 상관없이 주변 화면에 맞춰서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이 되겠죠. 자,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면 이 밝기 최적화는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보이는 글자들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실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시력이 좋은 분들도 스마트폰 작은 화면에 글씨 보다 보면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글자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보기 좋은 글씨 크기로 조절을 해주도록 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구입 후 제일 처음 조절하는 게 이 글자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설정에 홈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고 나오죠. 저는 이걸 꼭 켜고 이용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시는 게 편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앱스 버튼이 나와요. 자, 보통 앱스 화면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자, 아래쪽을 위쪽으로 쓸어 올려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용하시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알림창이 나와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앱스 버튼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해요. 앱스 버튼 잘 이용 안 하시는데요.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설정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홈 화면 구성 잠금이라고 있죠. 자, 지금 저는 꺼져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홈 화면에 있는 이 앱 버튼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아래에 있는 이 버튼들도 전부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용하시다 보면 잘못해서 두 개가 합쳐져 버리거나 또는 뒤쪽으로 옮겨져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이 홈화면 고정을 이용하시면 앱 버튼 위치를 몰라서 찾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 있는 앱들이 움직여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구성 잠금에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설정에 들어오셔서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키보드와 마우스 및 트랙패드가 있죠. 하드웨어 키보드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키보드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우스 및 트랙패드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마우스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블루투스 마우스나 블루투스 키보드는 설정에 있는 연결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들어가신 다음 이렇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편리한 위젯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검색창을 아예 홈 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죠. 자, 매번 스마트폰 키시고 브라우저 여시고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홈 화면 상태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죠. 자, 여기서 하단에 있는 위젯 눌러줍니다. 그러면 빙, 그 다음 네이버, 삼성 인터넷, 크롬 이렇게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시는 브라우저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해당 브라우저의 검색 기능만 홈 화면으로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검색바를 아예 하나 꺼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음성 검색도 되고 텍스트 검색도 되고요. 이미지 검색도 되고 위치 검색도 됩니다. 자,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고요. 크롬도 똑같이 검색이 나오죠. 자, 크롬의 경우는 음성 검색과 텍스트 검색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요즘 최고의 이슈인 챗 GPT, 인공지능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빙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및 채팅창을 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하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이렇게 검색창이 나오죠. 여기서 음성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직접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텍스트로 입력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입력창을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빙이 실행되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죠. 이 경우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서 채팅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음성 버튼을 누르시면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 화면에 버튼을 옮기거나 합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들을 꺼내 놓다 보면 많이 나와 있으면 헷갈리죠. 자,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이용하기가 편하겠죠. 자, 지금 아트앤컬처는 구글 관련 앱이기 때문에 이 구글 폴더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앱 버튼을 터치해서 기다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앱들을 합쳐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합쳐지지 않은 앱도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끼리 합칠 거예요. 그러면 지도 앱 터치하고 끌어다가 이 지도 위에다가 얹어주면 테두리가 생기죠. 자, 이렇게 놔주면 두 개가 하나의 폴더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폴더명을 쓸 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 누르셔서 다른 앱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컬러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컬러가 있고 우측에 있는 색상 버튼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선택하고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폴더 이름을 맵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버튼을 간단하게 모아줄 수가 있겠죠. 보기가 훨씬 쉽죠. 여러 개 꺼내 놓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모아서 분류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 중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스마트한 핵심 기능만 모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이용하셔도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